야마모토 신이치는 어떤 처사에도 결코 동요하지 않았다. 화가 치밀어 오른 검사는 속이 탔다. 야마모토! 이제 적당히 인정하면 어떤가? 체포된 자들은 매수도, 호별 방문도 모두 자네가 지시했다고 말했단 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내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분연히 말하자 검사는 순간 멈칫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매우 침착한 어조로 타이르듯 말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는 편이 좋다고 말할 뿐이다. 자네가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생각해보게. 우리는 자네가 근무하는 다이토 상공과 학회 본부를 수색하고 도달을 연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검사는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이토 상공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구나 학회 본부도 도다 선생님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자네는 도다의 지시로 오사카 선거 최고 책임자가 되었으니 말이야. 게다가 도다는 학회의 책임자다. 이 사건은 창가학회원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회장인 도다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게다가 매수할 때도 도다의 허락을 얻었다는 진술도 있거든.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야 도다에게 직접 드지 않으면 말이야. 검사는 이렇게 말하고 책상 위에 있는 전화를 손에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아, 나다. 곧바로 다이토 상공을 수색할 준비를 해주게. 그러고 나서 다이토 상공 사장에게 모든 장부를 제출하라고 말하게. 서두르게. 검사는 이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야마모토, 나는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다. 얕보면 큰일 날 줄 알아. 이 검사의 말이 신이치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이때부터 그는 옥중에서 번민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오자와 변호사가 와서 신이치와 면회했다. 오자와가 소리를 낮추며 신이치에게 말했다. 야마모토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실은 말이네. 검찰이 엄청난 일을 생각하고 있다네. 자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이토 상공과 학회 본부를 가택 수색하고 도다 회장을 체포하겠다고 했네. 거기에 자네 장인인 하루키 요지, 또 청년 부장인 야마기와 히로시도 체포한다고 하네. 저쪽은 체포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늘려갈 심산인 듯하네. 장인어른과 야마기와 청년 부장 이야기는 처음 듣지만 그 밖의 일은 나도 검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가? 아무래도 저들은 진심인 모양이군. 그래서 하는 말이네만 이번 한 번은 검사가 하는 말을 인정하면 어떤가? 나도 더 이상 확대시키고 싶지 않네. 다른 사람도 아닌 변호사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신이치의 눈이 빛났다. 오자와 변호사는 작은 소리지만 힘주어 말했다. 야마모토군, 검찰은 권력이야.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지. 도다 회장이 체포되면 큰일이 아닌가. 검사도 자네 태도에 따라서는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네. 사건이란 어느 선에서 매듭짓지 않으면 안 된다네. 자네 단계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도다 회장까지 가서 끝날 것이냐는 말일세. 신이치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다. 다만 사태가 긴박해진 듯 싶었다. 뭐 어쨌든 자네만 인정하면 모두 수습되네. 나도 도다 회장의 체포는 피하고 싶네. 야마모토군, 이번 한 번은 타협해주지 않겠는가? 오자와는 내일부터는 어쨌든 검사가 말하는 대로 진술하라고 거듭 다짐을 받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야마모토 신이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구치소의 무더운 독방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며 고민했다. 신이치는 지금까지 선거 위반 혐의로 체포된 회원이 매우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는 보고를 듣고 몹시 걱정했다. 그런 지시는 물론 내리지 않았지만 위반자가 나온 사실에 도의적인 책임을 강하게 느꼈다. 심하게 추궁당한 동지가 있는데
선거 최고 책임자인 내가 편안하고 한가롭게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나야말로 가장 괴로워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자 기억에도 전혀 없는 일일지라도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러면 검사의 수책에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는 꼴이 아닌가? 학회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내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다이토 상공도 학회 본부도 가택 수사한다고 한다. 만약 다이토 상공이 가택 수색을 당하면 회사의 신용 문제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나를 돌봐준 회사에 폐를 끼치는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만 한다. 또 학회 본부가 수색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원의 괴로움, 동요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아니, 도다 선생님께도 얼마나 폐를 끼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도다 선생님이 체포되신다면 신이치의 뇌리에는 도다 조세이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선생님은 건강을 해치고 계신다. 유바리에서 터진 문제, 그리고 이사장과 내가 체포당한 일로 실로가 겹쳐 분명 완전히 초췌해지셨을 터이다. 그러니 체포되시면 선생님의 몸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어쩌면 옥중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키구치 선생님에 이어 도다 선생님까지 옥사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다 선생님이 체포되시게는 할 수 없다. 절대로 체포되시게 하면 안 된다. 시이치의 마음은 새빨갛게 불타올랐다.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고 또 도다를 끝까지 지키려는 투혼의 불길이기도 했다. 도다 선생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도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말한 대로 진실을 버리고 거짓말을 말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학회를 내 손으로 더럽히게 되지는 않을까? 시이치의 마음은 격하게 흔들리고 한밤중의 독방에서도 그 고민은 계속되었다. 분노로 가슴이 쓰렸다. 분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독방 벽에 몇 번이고 머리를 찧었다. 깊은 고뇌가 밤새 그를 괴롭혔다. 신음한 끝에 신이치는 마음을 정했다. 내가 죄를 뒤집었으면 모든 일이 수습된다. 비록 억울한 죄로 조사를 당해도 도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학회를 위해서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선생님. 신이치는 무의식 중에 외치고 있었다.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북받쳤다. 여름밤은 짧아 어느덧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기로 결심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튿날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술하겠다고 주임검사에게 전했다. 주임검사는 갑자기 표정을 풀고 싱글벙글했다. 그래야만 자네도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겠나? 신이치는 자신을 타일렀다. 이것으로 도다 선생님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학회에도 다이토 상공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동지들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족하다.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 신이치의 마음은 안도와 체념에 감싸였다. 하지만 그 오저에는 침통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침통함은 점차 깊은 안타까움이 되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신이치는 이날 7월 11일 저녁부터 완전 식욕을 잃었다. 단지 옥중에 더위 탄 맛은 아니었다. 침울한 비애가 무거운 피로가 되고 마음을 짓누르면서 그의 활력을 빼앗았다. 이날 11일 저녁이었다. 오무라 마사토 등 매수 사건에 가담한 두세 사람이 간사이 본부에 찾아와 놀랄 만한 사실을 말했다. 그들은 구류 중에 조사받은 검사와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사가 이런 사건은 지휘계통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다. 자네들이 서로 상의해 일단 야마모토 실장이 지시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가. 그저 형식상의 문제이므로 결코 야마모토를 체포하거나 하지 않고 이사장인 고니시도 체포하지 않겠다. 또 자네들도 곧 석방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무라 등은
조사실에서 서로 대면한 가운데 검사 앞에서 협의하고 신이치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약속을 깨고 고니시와 신이치를 체포해버렸다. 그때부터 과연 오무라 등은 양심상으로 심한 고통을 받은 모양이다. 오무라 등은 자기들이 한 엉터리 진술 때문에 고니시 이사장이 체포되고 또 신이치까지 체포되자 그 죄스러움에 검찰청으로 항의하러 갔다. 오무라 등은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힐문했다. 그러자 검사는 확실히 고니시와 야마모토를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내 힘이 미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것이다. 간사이 본부로 급히 호출된 오자와 변호사는 이 이야기를 오무라 등에게 듣거든 얼굴이 새빨갛게 격앙되었다. 지금 한 말이 틀림없지요. 오자와는 몇 번이나 확인했다. 이튿날 12일 오자와는 오무라 등과 함께 하루키 세이이치로, 도쿄에서 온 세키 히사오, 그리고 하라야마 고이치와 함께 오사카 지검으로 갔다. 그리고 고니시 다케오와 야마모토 신이치의 면회를 요청하고 동시에 관계 검사와의 회견을 요구했다. 오자와는 구치소에서 신이치를 면회했다. 면회실 철망 너머에서 그는 기염을 토하듯이 평소와는 달리 흥분한 모습으로 말했다. 게다가 면회 시간이 짧아서인지 빠른 어조의 도호쿠 사투리로 말하는 탓에 명료하게 들리지 않아 신이치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당국은 괘씸하다. 이제 타협은 그만두겠다. 전투 개시다. 멍청하게 모략에 빠질 뻔했다. 이로써 모든 일은 백지화되었으니. 신이치가 알아들은 말은 이 정도였다. 보기 드물게 흥분한 오자와를 그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자와가 집요하리만큼 검사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설득한 때가 바로 그저께였다. 오자와와 검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혹은 도다의 건강에 무슨 이변이라도 생긴 것인가? 아니면 검사가 약속을 깨고 학회 본부를 수색한 것인가?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신이치는 사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오자와는 야마모토 신이치에 이어 고니시 다케오를 면회한 뒤 하루키 세이이치로, 하라야마 고이치, 세키 히사오, 오무라 등을 데리고 오사카 지검 주임검사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 관계 검사가 거의 모두 모여 있었다. 오자와 변호사는 오무라 등을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분연히 말했다. 검사님들, 당신들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무라 마사토 등에게 들었는데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죄를 덮어 씌우라고 오무라 등에게 말하고 이야기의 앞뒤를 맞추려고 협의까지 시켰다는군요. 또 그렇게 하면 오무라 등도 바로 석방시켜주고 고니시와 야마모토도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따지듯이 묻는 오자와에게 주임검사가 냉정히 대답했다. 오자와 씨, 좀 진정하고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자와 변호사는 주임검사에게 분노를 드러내며 말했다. 오해라고요? 당치도 않소. 복도에 증인으로 오무라 등이 기다리고 있소. 여기로 불러 상세히 들어보시오. 알았습니다. 당장 조사합시다. 그런데 언제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6월 21일입니다. 조사받을 때 검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상세히 조사하겠습니다. 결말이 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오자와는 검사장의 방을 찾아가 여기서 다시 오무라 등의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만약 당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문제이군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우리도 잘 조사해보겠습니다. 검사장 또한 조사라고 말했다. 오자와는 바로 결론을 내리고 주장했다. 오무라 등의 진술서를 가져오게 해서 지금 바로 여기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자와와 검사장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차석 검사가 전화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 연락했다. 그리고 수화기를 놓고 검사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엇인가 보고했다. 검사장은 줄곧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장이 오자와 쪽으로 돌아앉고는 침착하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오후 1시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절대로 틀림없겠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오자와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오자와는 곧바로 이 이야기를 도다 조세이에게 전했다. 뭐라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학회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는가? 용서할 수 없다. 철저히 싸우자. 노기를 띤 도다의 목소리는 악에 도전하는 투지가 가득 넘쳤다. 이날 7월 12일 저녁, 도쿄 구라마의 국기관은 빗속에 몰려든 인파로 떠들썩했다. 그들은 씨름 관객이 아니었다. 4만 명에 가까운 참석자들로 장례는 10,000원이었고 더욱이 장 외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과 야마모토 신이치 실장을 부당 체포한 사태를 규탄하고 오사카 지방검찰청에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가 도쿄 대회로서 급거 개최된 것이다. 장마철 무더위 속에서 꽉 들어찬 회원의 열기가 더해져 장내는 찌는 듯이 더웠다. 장내 중앙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 도다 주세이를 비롯한 순회 간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쿄 대회에서는 아키즈키 에이스케 남자부장이 일단 마무리된 탄노 문제를 보고하고 이어서 주조 키요시가 고니시 이사장과 야마모토 실장이 체포된 경과를 보고했다. 장내가 10,000원인데도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참석자 모두 마른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우리 학회원이 선거 후보자를 세우고 지원한 까닭은 어디까지나 고교란 인재를 돈 따위를 쓰지 않고 공명선거로서 정계에 내보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이 학회의 모토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 오사카에서 매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도 오사카에 있었지만 그 이튿날 투표일인 4월 22일 오야마의 이름을 쓴 담배와 오야마의 명함을 붙인 백엔 지폐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진영의 방해라고 생각하고 모두 범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마타 지부의 지부장인 오무라군 등이 일으킨 사건임이 판명되고 오무라군은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학회원이라는 이유로 이사장과 실장도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간주되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주조는 사건을 흐름에 따라 요약해서 이의 진상을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주모자인 오무라군을 비롯한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입니다. 고니시 이사장과 야마모토 실장은 그런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무라군 개인이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입니다. 오무라군은 어디까지나 이기고 싶다는 일념으로 했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학회원으로서 해서는 안 돼 비난받아 마땅한 위법 행위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더구나 오무라군 등은 조사받을 때 마치 학회가 명령을 내렸다는 듯이 진술해버렸습니다. 주조의 말에 더 한층 힘이 들어갔다. 이제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오무라군 등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 더욱 용서하기 어려운 자들은 검찰 당국입니다. 당국은 이제까지 조사하면서 돈의 출처 등을 볼 때 이 사건이 학회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터입니다. 또 야마모토 실장에게는 호별 방문 혐의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이 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호별 방문한 회원은 2달도 더 전에 체포되었고 만약 실장과 모의했다면 그 시점에서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정 청취도 없었고 게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이제 와서 서둘러 야마모토 실장을 체포했습니다.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체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며 이에 검찰 당국의 불법을 규탄함과 동시에 2사람을 석방하라고 소리 높여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찬 박수가 일었다. 경로가 가득한 박수였다. 참석자들은 학회를 통해 살아갈 희망과 용기의 등불을 밝히고 숙명의 비애 속에서 일어선 사람들이다. 권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단 말인가? 서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권력이 아닌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길을 보내려 하지 않았고 그런 우리를 학회가 구해주었다. 그 학회의 이사장과 실장이 억울한 죄로 체포되었다. 권력은 엄니를 드러내고 학회를 덮쳤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누구나 이렇게 느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기요하라 가스 지도부장이 제명 처분을 발표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은 학회 정신에 위배된 행동을 했으므로 제명한다. 매수 사건에 가담한 41명의 이름을 차례차례 소리내어 읽었다. 오무라 등의 그룹 전원이다. 제명자 가운데는 지구부장인 오무라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젊은 청년들도 있었다. 하지만 도다조세이는 굳이 전원 제명했다. 그것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두 번 다시 학회원 중에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징계이자 엄애의 조치라고 할 수 있으리라. 도다는 단장의 심정이었음에 틀림없다. 도쿄대회는 오사카지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고발한다. 오사카지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단속 당국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규탄이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기요하라가 등단해 삼류 강적과 우리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자의 각오를 촉구했다. 간부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이야기하자 사건의 본질이 점차 명확해져 갔다. 참석자는 멀리 오사카의 하늘을 생각하고 옥중에 있는 야마모토 신이치 등을 생각했다. 그러자 당국의 무도한 처사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 더욱 커져갔다. 끝으로 도다 조세이가 지도했다. 이날 도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해 지도 대신 질문회를 가졌다. 이 권력과의 투쟁은 모두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하고 일어서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도다는 생각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막힘이 있다면 용기는 솟아나지 않는다. 또 진정한 힘도 낼 수 없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세심한 대화야말로 위대한 투쟁의 성부를 결정짓는 요체이다. 대화 외에는 없다. 인간의 진실한 이해는 물이 땅속 깊이 스며드는 듯한 생명에 스며드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그리고 거기서 결의도 생긴다. 용기도 넘친다. 도다 조세이가 질문회를 단행한 까닭은 피상적인 지도에 그쳐 동지의 마음이 서로 깊이 맞지 않고 헛바퀴를 돌게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본래라면 한 사람 한 사람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다는 부채를 붙이면서 장내를 쭉 둘러보았다. 장내 여기저기서 질문하는 손이 올라왔다. 처음 지명된 사람은 나이가 있는 남성이었다. 이번 사건은 흑백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에 대한 학회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한 장년을 바라보며 도다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력 있는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 싸움의 상대는 전쟁이 끝난 뒤로는 처음 만난 성가신 상대입니다. 단노 정도라면 간단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상대는 진짜 권력입니다. 그 권력과 맞서 싸우는 투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겨우 승산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모자인 오무라군과 사건에 관계된 자들이 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과 실장은 연행하지 않을 테니 자네들은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는 검사의 말에 그들은 그대로 진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물론 실장까지 연행되고 말았으니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웠을 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게 되었고 우리는 그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수사당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을 오늘 시작한 참입니다. 도다의 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다. 참석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야 저쪽에서도 그리 간단하게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진술을 시키고 그 진술을 근거로 학회 상층부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돌파구 삼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행동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7월 17일은 오사카에서 내 강의가 있는 날이니 이번에는 그날 오사카 동지들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기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국에 동지를 모읍시다.
나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회장이 된 때부터 이 몸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규탄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나 10년 감옥에 또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차인만큼은 부탁합니다. 격앙된 도다의 말을 굳은 표정으로 듣던 사람들은 마지막 유머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면서 순식간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다음은 청년이 질문했다. 고니시 이사장과 야마모토 실장에게 억울한 죄를 씌운 오무라 등은 제명 처분되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닌 듯합니다. 더욱 엄한 조치, 처분은 없겠습니까? 순수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명 처분 외에는 무슨 권리가 이쪽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때리러 가자고 할 수도 없겠지요. 또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도다조세이의 표정은 엄했다. 학회에서 제명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세간의 일반 단체나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회사라면 다른 일을 찾으면 그만이지만 불이불치게 단체가 어디 또 있습니까? 니치렌 대성인 정신의 근본은 광선유포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그 말씀대로 광선유포를 해온 교단은 학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증거라고 한다면 누가 대난을 받았습니까? 전쟁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회는 대탄압을 받고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사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또한 훌륭한 말도 합니다. 하지만 불석 신명의 정신으로 묘법 광포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난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광선유포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늠름한 목소리였다. 도다의 기백이 장내를 압도했다. 백법 음몰이라고 하지만 석존 불법뿐 아니라 니치렌 대성인 불법도 700년이나 지나 그야말로 은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키구치 선생님이 대성인의 정신을 지키시고 학회가 그 대성인 불법을 다시 융성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대성인께서 창가학회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분명히 단언해 두겠습니다. 이 학회의 신심 외에는 대성인의 마음에 그대로 맞는 신심은 없습니다. 어본전의 진실한 공력도 없습니다. 도다의 목소리에는 열렬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 학회에서 제명된다. 불쌍하다면 이렇게 불쌍한 일도 없습니다. 창가학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위대한 공덕, 복운으로 불이불칙을 받아 지용보살로서 이 세상에 출현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명되면 그 존귀한 사명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장내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 숨을 삼키고 도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얼마 전에 묘한 야심을 일으킨 어느 반장이 무지한 회원을 끌어들여 그쪽에서 학회 탈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나는 탈퇴해도 좋다. 단 3년 뒤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뒤에 그쪽 상태를 조사해 보십시오. 불법은 승부입니다. 도다주세이는 외치듯이 말했다. 불법의 승부는 엄합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학회를 적대하면 어떤 자라도 대성이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학회 회장이고 뭐고 될 수 없습니다. 뭐 천천히 두고 보십시오. 그렇다 해도 스스로 학회를 떠나다니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상사와 싸우고 회사를 그만두어도 수입이 끊길 뿐이고 그 괴로움도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학회를 적대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생세세에 걸쳐 복운의 길을 끊고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가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사실을 가르쳐두고자 합니다. 도다의 엄한 지도는 참석자의 마음에 뜨거운 신심의 투혼을 불타오르게 했다. 다음에 지명된 질문자는 긴장한 나머지 빠른 어조로 질문했다. 도다는 귀에 손을 댔지만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여러 번 질문이 되풀이되었다. 이사장님과 실장님이 감옥에 있는데 창가학회는 이 두 분을 나오게 하기 위해 어떤 투쟁과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다주세이는 질문을 듣고 힘차게 말했다. 온 힘을 다해 투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여러 면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패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뭐라 해도 상대는 권력입니다.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유사시에는 여러분에게도 또 응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요란하게 항의 집회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깃발 정도는 가지고 와도 좋지만 너무 돈이 들지 않도록 거적 깃발 정도로 합시다. 하지만 지금 도쿄에는 거적도 별로 없으니 찢어진 돗자리에 총이라도 붙여서 짊어지고 오십시오. 나도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읽고 질문회가 끝났다. 도다주세이는 실로와 더위 때문에 피로했다. 하지만 단상에 오른 그는 원기왕성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도 느끼게 하지 않았다. 대회는 웃음에 섞이면서도 늠름하게 싸움에 도전하는 도다의 열정에 감싸였다. 도쿄대회에 모인 4만 회원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지금 권력의 마성과 맞서 투쟁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었다. 학회를 덮친 대난에 정면으로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는 도다의 결의와 신념에서 나온 기백이 동지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의분이 되어 불타올랐다. 식수는 학회가 대합창으로 이어졌다. 오사카에 붙잡혀 있는 고니시 다케오와 야마모토 신이치의 귀에 들릴 만큼 모두 힘껏 불렀다. 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동지들은 상쾌했고 마음의 하늘에는 대월천이 빛나고 있었다. 대명성천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오자와 변호사는 약속대로 이튿날 7월 13일 오후 1시 씩씩하게 오사카 지검의 검사장을 찾아갔다. 검사장은 의외로 침착했다. 오자와 씨, 곧바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오무라 등이 검사와 상의해서 만들었다는 조서는 분명 6월 21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작성한 조서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상하군요. 하지만 조서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뭐 아무튼 야마모토의 진술도 곧 일단락되니 두 사람 모두 석방하겠습니다. 7월 17일에 공회당에서 대회를 여는 모양인데 그때까지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석방하겠습니다. 고니시 다케오 쪽은 하루 이틀 더 빠르겠군요. 안심하십시오. 오자와는 이 이야기에서 희망의 광명을 찾아냈다. 그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석방시키는 일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했다. 역시 어제 제기한 엄중 항의가 성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17일이라면 나흘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 이로써 고니시와 야마모토가 조기 석방되고 도다주세이도 일단 안심하리라고 생각하니 안도감이 느껴졌다. 한편 야마모토 신이치는 12일 아침에 오자와 변호사와 면회한 뒤 홀로 독방에서 오자와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줄곧 생각했다. 검사에게 영합하라고 말하고 이틀 뒤에는 속았다, 전투 개시다 라고 말했다. 확실히 무슨 엄청난 이변이 일어난 듯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불온한 사태가 발생한 듯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었다. 신이치는 깊이 생각한 끝에 주임검사에게 면담 신청을 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신이치는 주임검사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상대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상황 변화라도 있었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누르면서 신이치가 평정한 어조로 질문했다. 특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나는 자네와 한 약속을 지킬 테니 자네도 진술을 빨리 맞춰주지 않겠나? 주임검사의 어조로 들으니 사태에 커다란 변화는 없는 듯했다. 신이치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주임검사에게 말했다. 한 번 더 오자와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없네. 분명 도쿄에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지금쯤은 비행기 아니거나 아니면 이미 도쿄에 도착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이때 오자와는 오사카에 있었다. 주임 검사는 신이치가 오자와와 만나면 진술을 거부하고 사태가 분규하게 될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신이치가 물었다. 사실은 오자와 변호사가 모든 것은 백지화되었다고 했는데 뭔가 백지화된 일이 있었습니까? 주임 검사는 의아해하는 얼굴로 신이치에게 말했다. 실은 오자와 변호사가 우리에게도 백지화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점은 잘 모르겠군. 그리고 신이치의 표정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 약속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으면 다이토 상공도 학회 본부도 수색할 수밖에 없고 도다도 연행할 수밖에 없다. 자네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진술을 서둘러주게. 사태가 급박하기 때문이네. 주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를 체포한다는 최악의 사태는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내심안심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진술하면 정말로 도다 선생님을 체포하지 않고 학회본부도 수색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네도 끈질기군. 약속은 지킨다고 하지 않는가? 신이치는 이 말에 안심했다. 도다를 감옥에 보내고 사랑하는 동지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일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자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다. 신이치의 고충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었다. 다만 학회의 정의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이치는 신음 끝에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노라며 재판 일체를 걸려고 했다. 죄를 한 몸에 짊어지겠다고 각오한 신이치였지만 학회의 정의를 증명하려면 죄가 없음을 밝혀야만 한다고 통감했다. 지금 그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권력에 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결코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위반 행위를 인정해버리면 법정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 일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되리라. 하지만 이미 다른 길은 없었다. 마지막 승리를 향한 신이치와 권력과의 본격적인 투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이치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그는 분함에 몸을 떨면서 결국 위반을 인정했다. 통안의 심정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결단을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검찰은 아무튼 기소로 몰고 갈 수 있을 만큼 진술을 받고 빨리 신이치를 석방해버리자는 방침을 굳힌 듯했다. 오무라 마사토 등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고 그 진술을 근거로 야마모토 신이치를 체포한 일이 문제되지 않을까 두려웠으리라. 검사들은 17일에 나카노시마 오사카시 중앙공회당에서 항의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만큼 원만하게 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오무라 등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신이치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지의 분노는 나날이 격화되고 규탄의 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한편 구라마의 국기관에서 도쿄 대회를 마친 도다 조세이는 오사카 지검에 직접 가겠다고 결의했다. 청년부 간부들과 함께 오사카에 간 도다는 간사의 총지부장 하루키 세이이치로와 오사카에 이미 와 있던 세키 히사오 등과 함께 검사장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쇠약해진 도다는 자기 힘만으로는 지검의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 동행한 간부에게 양쪽에서 부축받고 헐떡이듯이 어깨로 숨을 쉬면서 비틀거리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흠뻑 배어나왔다. 도다는 할 수만 있다면 신이치를 대신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자고까지 각오했다. 제자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일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스승이었다. 도다는 검사장에게 재촉했다. 죄 없는 제자를 언제까지 감옥에 가두어둘 셈이냐? 나를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나를 체포하라! 그리고 신이치를 한시라도 빨리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지검을 뒤로 한 도다는 분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이치의 인품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스승을 위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제자. 제자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려는 스승.
이 사제의 결합이야말로 창가의 금강 같은 생명선이다. 얼마 뒤 검찰은 17일 오전에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석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7월 17일 오사카 구치소 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노타이 셔츠와 블라우스 차림을 한 학회원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였다. 점점 늘어나던 그 모습은 정오가 가까워지자 높은 콘크리트 담을 따라 수백 명이 울타리를 이루게 되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을 닦으며 사람들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석방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신이치의 아내 미네코도 있었다. 도쿄의 청년부 간부와 분교 지부의 간부들도 있었다. 현지 간사이의 간부들은 거의 모두 이곳에 모였다. 누구나 사건이 일단 낙착되어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내리라는 기대와 부당한 당국에 대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녁에 열리는 오사카 대회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강가에 있는 나카노시마 오사카시 중앙공회당 부근의 학회원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그 강가에서는 음악대가 아침부터 구치소 쪽을 향해 학회가를 힘껏 연주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얼굴에는 땀이 솟아났다. 옥중에 있는 야마모토 실장에게 들리도록 모든 정열을 담아 연주했다. 줄지어 선 사람들은 이따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신이치를 기다렸다. 시계바늘은 곧 정오를 가리키려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분 1분이 너무도 길게 느껴져 바싹바싹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사람들은 구치소 문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석방될까? 병이라도 걸리시진 않았을까? 불안한 듯이 소곤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무더위 속에 보름을 보낸 옥중 생활이다. 조사도 지나칠 만큼 가혹했다고 들은 동지들은 신이치가 얼마나 지치고 괴로울지를 생각하니 무엇보다도 그의 안부가 염려되어 견딜 수 없었다. 정오를 10분 정도 지난 무렵 와 하고 인파가 흔들렸다. 구치소 출구에서 노타이 셔츠 차림의 야마모토 신이치가 나타났다. 환성이 오르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실장님! 마중 나온 동지들은 땀과 눈물로 뒤범벅되어 저마다 외쳤다. 신이치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쏟았다. 고맙습니다. 심려를 끼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부신 웃음을 띠고 가볍게 인사를 하며 걷는 모습이 위풍당당한 평소의 신이치였다. 마중 나온 인파 속에서 뜻밖에도 만세 소리가 터졌다. 소리를 지르며 양손을 힘껏 흔드는 동지의 눈에는 햇빛에 비친 금빛 눈물이 빛났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움직이는 대로 구치소 앞 인파도 천천히 움직였다. 신이치는 큰 거리를 나오자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아래서 크게 심호흡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공기를 마신 그는 생명의 활력을 소생시켜갔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가 이타미 공항에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공항으로 달려갔다. 한시라도 빨리 도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도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공항에서 방송으로 비행기 도착을 알렸다. 잠시 뒤 탑승객이 나왔다. 신이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좁히고 있을 때 도다의 모습이 나타났다. 평상시 활발하던 걸음걸이와 달리 어딘가 불안한 걸음걸이였다. 신이치를 발견한 도다가 빙그레 웃음을 지을 때 신이치는 2주 전보다 더 초췌해진 도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선생님! 아, 신이치!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신이치는 도다의 관자놀이에 살이 갑자기 많이 빠졌음을 알았다. 애처롭기는 했지만 신이치를 앞에 둔 도다의 목소리는 강하고 원기 넘쳤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선생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보다 몸은 괜찮은가? 도다는 몸이 약한 신이치의 건강이 염려되어 견딜 수 없었다.
신이치는 초췌한 스승의 깊은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꾹 참으며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추록하신 날 저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도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빛났다. 신이치, 싸움은 이제부터다. 어본조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승부는 재판이다. 재판장은 반드시 알 것이다. 재판장이 진실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도다는 신이치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듯 했다. 간사이 본부에 도착하자 도다는 얼음물을 가져오게 하고 신이치를 비롯한 간부에게 대접했다. 얼음물을 마실 때 신이치에게는 그 진심이 아플 만큼 스며들었다. 이윽고 신이치가 회장실에 있는 도다 곁으로 가니 오자와 기요시를 비롯해 변호사들이 찾아왔다. 도다는 오자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신이치는 어떻게 되는가? 오자와가 대답했다. 증언도 꽤 모아놓은 듯하고 무너뜨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네. 유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게 되는가? 글쎄, 법률가의 상식으로는 어떤가? 오자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른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저 6개월은 각오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신이치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다. 죄가 없는 자는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신이치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도다도 순간 화가 불끈 치미는 표정이었지만 곧 웃음을 띠고 말했다. 저런, 우는 아이와 검찰에게는 못 당한다고 할 만하구만. 자,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재판은 집념과 인내가 필요하므로 참을성 있게 싸워주기 바랍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이니 말하지만 실은 오늘 신이치가 석방되지 않았으면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오사카 대회를 열어서 결말이 나지 않는다면 이 오사카에서 전국대회를 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부장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은 많은 유지를 데리고 참석할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대대적으로 집회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십만 명이나 이 오사카에 모이게 되겠지요. 변호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다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렇게 모이면 머물 장소도 없지 않겠느냐 했더니 텐트를 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적 깃발을 세우고 항의 집회를 한 다음 오사카 지검에 우르르 몰려가 시위하겠다고 합니다. 오자와가 끙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팔짱을 끼웠다. 도다는 유쾌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나와서 권총을 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 걱정이 되거든 장작 몽둥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권총을 들이댄다면 그때는 내가 선두에 서서 뛰어들면 됩니다. 애당초 나쁜 쪽은 그쪽이니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대소동이 일어난다면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가 살게 됩니까? 변호사들은 도다의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도다는 사실무근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권력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토로함으로써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들의 투쟁심을 고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사소한 분쟁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양쪽 모두 부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다 선생님은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자 도다가 큰 소리로 껄껄 웃기 시작했다. 그건 곤란하군. 하지만 사태에 따라서는 결행하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뭐 투옥되면 차인만큼은 넣어달라고 모두에게 부탁해 두었지만. 도다도 변호사도 폭소를 터뜨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우려 하는 도다 조세이의 결심을 알고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얼마나 깊은 자애인가.
얼마나 굉장한 선생님이신가. 나는 이 선생님을 생애 지켜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죄를 쟁취하자.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라는 현줄이 남모르게 공명의 가락을 연주하고 있었다. 신이치의 가슴은 감격으로 떨렸다. 유쾌한 듯이 웃는 도다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는 한없는 행복을 음미했다. 오사카 대회가 열리는 나카노시마의 공회당 주변에는 정오가 조금 지나자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방대한 인원이 되었다. 대부분 간사이 회원들이고 교토, 나라, 효고, 와카야마 등에서 온 회원도 있었다. 게다가 주고쿠, 시코쿠, 규슈에서 씩씩하게 달려온 사람도 있었다. 오후 4시가 되자 장내는 이미 만원이었다. 공회당 앞 광장도 넘치는 회원들로 가득했다.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과 야마모토 신이치 실장의 부당 체포에 이를 가는 심정으로 분한 눈물을 참으며 맞이한 대회이다. 실장님과 학회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민중의 행복을 바라고 사회를 위해 행동해온 학회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참석자의 가슴은 부당한 권력을 향한 의분이 도가니가 되어 끓어올랐다. 오후 6시 개회가 선언되었다. 식수는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탄노 문제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 오사카 사건의 개요가 발표된 뒤 고니시와 신이치의 체포부터 석방에 이르는 경위 등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큰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이 옆으로 들이쳤다. 번개가 먹구름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대지를 흔드는 듯한 굉음이었다. 강 건너 오사카 지검이 있는 건물 쪽으로 불기둥 같은 성광이 연달아 지나가면서 소나기 속의 붉은 벽돌담을 비쳤다. 그 광경은 귀신의 노여움을 떠올리게 했다. 세찬 뇌우를 맞으면서도 장외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누구 하나 떠나려 하지 않았다. 장외에는 특별히 설치한 스피커가 있었지만 소리는 세찬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흠뻑 젖으면서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온몸의 신경을 집중해 들으려고 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 속에서 큰 환성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마모토 실장이 등단했다. 비는 더욱 격렬하게 쏟아지고 폭포처럼 대지를 내리쳤다. 장내의 신이치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당당하고 힘찬 목소리였다. 신이치는 동지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사죄하면서 이날 정오에 원기왕성하게 구치소를 나오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장외에 있는 사람들은 빗속에서 신이치의 목소리를 듣고는 안도와 희열에 벅차 넋을 잃고 박수를 보냈다. 신이치가 체포된 일에 몹시도 걱정하며 괴로워한 동지는 감동이 북받치고 빗물에 젖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신이치는 흉중에 펄펄 끓어오르는 대확신을 담아 외쳤다. 모든 것은 어본조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삼류강적 중에서도 참성 증상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는 니치렌 대성이님의 금언을 확신하고 저도 더욱 강성한 신심을 분기시켜 여러분과 함께 광선유포에 매진할 결심입니다. 최후에는 신심을 끝까지 관철한 사람이 대어본전을 끝까지 수지한 사람이 또 올바른 불법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부디 도다 선생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서로가 더욱 신심을 연마하고 절대적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도 대성이님의 유명이자 예언인 광선유포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을 서로 서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도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간결한 인사였다. 하지만 불을 뿜어내는 듯한 사자우를 떠올리게 하는 생명의 외침이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분노에 불타고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을
안도하게 하고 분기시켰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했다. 울었다. 누구 할 것 없이 울었다. 오열하는 이도 있었다.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내어 우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비애의 눈물이 아니었다. 권력의 마성에 도전하겠노라는 시니치의 기백과 확신에 공명하여 마구 떨리는 생명에서 용솟음치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시니치의 인사가 끝날 때쯤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어서 고니시 이사장이 단상에 올랐다. 고니시는 이틀 전인 15일에 석방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동지 여러분을 비롯해 특히 오사카 현지 여러분에게 대단히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또 여러모로 성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고니시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독을 바꾸어 약으로 한다는 가르침대로 이 경험을 반드시 제 신심에서 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후의에 보답해가겠다고 결의하는 바입니다. 고니시는 참석자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그 무렵에는 밖에 내리는 비가 완전히 멎고 해질녘의 하늘에 잠시 희미한 무지개가 걸렸다. 그 무지개는 고뇌와 분노의 폭풍우 뒤에 시니치와 고니시의 석방이라는 기쁨을 음미하는 맑게 갠 동지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장내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무지개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드디어 도다 조세이가 단상에 올랐다. 사람들은 박수에 더욱 힘을 실었다. 도다는 조금 여유어 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바위라도 부술 듯한 기백이 넘쳤다. 이번 사건은 학회로서는 대단히 큰 사건처럼 보이겠지만 이사장과 실장이 열흘이나 보름 정도 들어갔다 나온 일은 모기에 물린 정도의 일입니다. 나는 전쟁 때 2년이었으니 말입니다. 도다는 느긋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이번에 묘오공이라는 필명으로 펴낸 인간혁명이라는 소설에 내 체험을 써놓았으므로 읽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2년간의 감옥 생활은 좀 깁니다. 그것도 전쟁 때입니다. 2년 정도 들어갔다 오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게 됩니다. 나도 정법을 위해서라면 한 번 정도는 더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나를 연행해도 상관없지만 그 대신에 그 뒤가 두렵습니다. 이 도다는 태성이님의 유명인 광선유포를 이루고자 하는 불자의 총수이기 때문입니다. 도다조세이는 청중을 웃게 하면서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각오하는 바를 나타냈다. 나는 오늘까지 두 사람이 석방되지 않으면 이 대회에 이어서 전국대회를 오사카에서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지에서 오고 싶다는 유지수가 대강 계산해도 10만이 넘고 맙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모일 수도 없고 일단락 되었으니 지방의 동지는 모으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을 장소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 대신 오사카의 명물인 좁쌀 밥풀 과자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서만 이야기하면 일방통행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도 불만일 테니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마음껏 내게 질문하십시오. 오늘은 질문회로 합시다. 도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회로 이야기를 옮겼다. 장내 여기저기에서 질문하는 손이 올라왔다. 사건이 일단락 된 만큼 도쿄대회 같은 다급한 질문은 없었다. 왜 세간은 학회의 올바름을 알려고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속되었다. 도다조세이는 그 하나하나에 유머를 섞으면서 확신에 넘친 답변을 했다. 그런 다음 이번 사건의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창가학회를 여러 가지로 신문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그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학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사죄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뜻밖의 찬동하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누구나 편견에 가득 찬 보도에 분개하고 분한 눈물을 참아왔기 때문이다. 도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질문자 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마음은 이해하고 지금 한 질문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회 자체가 천하를 향한 학회의 성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명서를 낸다고 해서 사죄할 그들이 아닙니다. 그릇된 보도를 하고 정정할 때의 방식을 보십시오. 보도할 때는 4단 5단으로 요란하게 다루지만 정정할 때는 작은 활자로 한 구석에 될 수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게 내지 않습니까? 교활하다면 교활하지만 거짓을 썼으니 용서해 주시오라고 대대적으로 싫으면 신문은 팔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죄하라는 요구도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따로 뭐라고 쓰던 간에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지 않습니까? 무료로 우리를 선전해 준다고 생각하면 화도 나지 않을 터입니다. 웃음이 퍼졌다. 도다는 분별 없는 중상기사에 회원이 얼마나 분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일희일우한다면 만년의 기초를 만드는 광선유포의 참된 싸움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들에게 어떤 신념이 있겠습니까? 일단 전쟁이 나면 전쟁을 찬미하고 평화가 찾아오면 평화주의자로 재빨리 변신합니다. 결국 믿음 없는 언론은 연기와 같습니다. 대성인께서는 세간에 유난이 닥치더라도 문제 삼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문의 중상기사 따위는 유난에도 들지 않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에 분동되어 퇴전해버린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선 어떤 일이 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대확신, 대경애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파절해야 할 것은 철저히 파절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간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해이함이 없을지어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며 책할지어다. 이것이 절복 정신입니다. 도다주세이는 창가학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부 언론이 여러 가지 의도로 학회를 더욱 심하게 비난, 중상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말해야 할 것은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회장에는 여러 신문사의 기자도 와 있을 터이다. 하지만 도다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번 신문 보도를 보자니 전문이나 추측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학회의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가 강합니다. 언론전이라 해도 활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야말로 가장 큰 언론이 아닙니까? 정의가 새빨갛게 거짓말해져서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악구가 보도되면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겠지. 싫다는 따위로 생각하면 패배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두려움이라는 자기 마음속의 적에게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도다의 제자가 아닙니다. 진실한 불법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간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정의는 승리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정의도 패합니다. 학회는 정의이기 때문에 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자는 포효해야만 사자입니다. 스피치는 언제나 멍멍 짖어도 별 볼 일 없지만 잠자는 사자는 그러한 개만도 못합니다. 도다의 이야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분함을 되새길 따름이던 참석자의 가슴에 용기의 빛이 되어 흘러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스컴이 이만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종교단체는 드물지 않습니까? 진원종이나 정토종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보도된다는 것은 학회가 살아있는 종교라는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쓰는 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웃음이 터졌다. 밝은 웃음이었다. 내가 항상 느끼는 바는 이따금 학회원이 무슨 일을 하면 곧바로 창가학회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크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신문이 공평한 보도를 한다면 모든 사건, 사고에 그 인물의 종교명을 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 종교의 힘이 자연히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다는 선언하듯 말했다. 세간도 학회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면 편견에 가득 찬 보도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되고 그런 신문을 사지도 않게 됩니다. 각 신문이 앞다투어 학회의 진실과 훌륭함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참된 승부입니다. 그러므로 사죄하라고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언제나 심술쟁이가 있는 법이니 그래도 악구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악구 자체가 저서간 신문임을 증명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도다주세의 이야기에 참석자는 마음이 후련해지는 통쾌함을 느꼈다. 있는 그대로의 환희를 자신 있게 끝까지 이야기하자 모두 이렇게 결의했다. 여기서 다음 질문자가 일어섰다. 오늘날의 신문은 신용할 수 없으니 세이쿄 신문을 주 2회 발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시 세이쿄 신문은 주 1회 발행했다. 도다는 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 너무 무리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주 1회라도 여러분이 잘 읽으면 10회분 정도로 실속이 있습니다.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지는 비참한 사건이나 사고를 보도하는 뉴스뿐입니다. 세상이 불행하다는 점이야 잘 알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에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이쿄 신문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써 있습니다. 불법의 눈으로 사회 현상을 어떻게 포착하면 좋은지도 써 있습니다. 이런 신문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일본, 아니 전 세계 사람에게 읽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연을 맺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절복에 통하는 법입니다. 머지않아 세이쿄 신문도 주 2회나 주 3회가 될 터이고 매일 발행하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잠시 동안만 참아주십시오. 도다는 여기서 질문회를 멈췄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려다 또 마이크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앞으로의 일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착실히 제목을 올려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 점이 내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따뜻한 한마디였다. 참석자는 도다의 자애에 따뜻해진 마음을 안고서 소리 높이 학회가를 합창했다. 오사카 대회는 이로써 모든 식순을 마쳤지만 장외에 있는 1만 수천의 동지는 그대로 서 있었다. 고니시 다케오와 야마모토 신이치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위는 이미 어둠에 감싸이고 공회당의 모든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현관 앞 정차장 양끝에 자리한 외등이 한층 더 빛나면서 장외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다. 건너편 건물의 등불이 밤의 도지마강에 비치면서 물결 사이로 흔들렸다. 강의 수면을 스쳐가는 바람이 상쾌했다. 갑자기 격렬한 박수가 일고 환성이 올랐다. 바라보니 현관 위 2층 창으로 야마모토 신이치가 몸을 내민 채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옆에 고니시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장애를 향해 간단히 인사하고 양손을 높이 들었다. 커다란 환성과 박수에 휩싸였다. 음악대가 현관 앞으로 나와 학회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장내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음악대의 연주에 발걸음을 멈춘 채 현관 앞 정차장 주위를 빙 둘러싸고 울타리를 이루었다. 이날 아침부터 연주를 계속한 음악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면서 바로 이때라는 듯 약동하는 음률을 소리 높이 연주했다.
힘차게 일본 남자의 노래를 연주했다. 드럼을 치는 사람의 손에 물집이 생기고 관악기 연주자는 입술이 부었다. 그때 야마모토 신이치가 현관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바깥쪽 계단 옆 돌 위에 휙 올라서고는 부채를 들고 노래를 지휘했다. 신이치는 자신을 위해 개탄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기원해준 간사이의 동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었다. 순식간에 대합창이 되고 노랫소리는 공회당을 감싸며 밤하늘에 춤췄다. 음악대는 학회가가 한 곡 끝나면 다음 학회가를 연주하고 고니시 다케오도 지휘에 참여했다. 두 사람이 지휘하는 학회가 합창은 건너편 오사카 지검에까지 들리게 하려는 듯 언제까지고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노래 속에서 동지의 분노는 환희로 바뀌었다. 이윽고 회원들이 나카노시마의 공회당을 뒤로할 무렵 신이치는 팔이 올라가지 않을 만큼 피곤했다. 그러나 기분 좋은 피로였다. 밤하늘의 구름 사이로 별들이 신이치를 축복하듯 빛났다. 이날 다시 들에 풀려난 젊은 사자는 민중의 광야를 당당히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또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7월 29일 고니시 다케오와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한 학회원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이 기소 단계에서는 이미 신이치의 매수 혐의는 빠져 있었다. 검찰은 몇 가지 진술을 모았지만 그 정도로는 신이치가 매수에 관여했다고 입증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듯 했다. 아니면 오무라 마사토 등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신이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신이치는 호별 방문의 주모자로, 고니시는 매수 공범자로 기소되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신이치로서는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일만큼 원통한 일도 없었다. 그는 재판을 전쟁터로 삼아 투쟁하면서 억울한 죄를 밝히겠다고 굳게 결의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들은 이만큼 완전하게 앞뒤가 맞는 진술 조서가 갖춰지면 아무리 강요받은 허위 진술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할 뿐이었다. 신이치의 여행길에는 험준한 시련의 봉우리가 이어지고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하지만 전진해야만 했다. 불법의 법리와 학회의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 또 민중 개가를 위해서라도 신이치는 노도처럼 밀려드는 불운에 휩쓸리면서도 샤또 디프섬의 어두운 감옥에서 억울한 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 암구랑처럼 최후의 승리를 마음 깊이 기약했다. 신이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말을 떠올렸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잊지 마라.